네, 안녕하세요. 간성입니다. 오늘은 밤에 깊은 잠을 못 이루는 불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꿈을 먼저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잠을 못 이루시는 분 중에는 꿈을 잘 꾸는 분이 많거든요. 천면이라는 게 이제 잠을 깊이 못 잔다는 건데, 다몽할 수가, 잠을 깊이 못 자시는 분이 꿈을 많이 꾸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안 그러신 분도 있는데. 그래서 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꿈은 참 이게 좀 의학적인 것도 있지만은 뭐랄까 철학적이면서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들이 그런 얘기들을 먼저 좀 드려보면은 이게 불면증 치료하는 거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흥미가 유발된다 그럴까요? 뭐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꿈이라는 게 이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꿈을 통해서 이렇게 세상이 바뀐 거를 선포하거나 핑계라면 그렇지만은 꿈을 이렇게 끌어들여 가지고 못을 이렇게 정당화하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아니면 꿈에서 많은 영감을 받거나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런 무슨 철학자라든가 이것은 제가 종교에 상관없이 말씀드리는 건데 수천 년 동안 지금 내려오고 있는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로마 시대에 선포한 콘스탄틴 같은 사람도 꿈에 로마군의 방패에 십자가 새겨진 걸 보고 그거를 차용해서 말하자면 그때는 로마가 세계라고 할 수 있으니까 꿈을 어떤 좋은 핑계로 댔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무슨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 같은 사람도 그러니까 우리가 꿀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약간 선잠에 들어갔다 나와서 힌트를 얻은 경우도 많이 있었고, 이 미국에서는 에드가 케이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 에드가 굉장히 유명한 분, 아시는 분은 아마 아실 텐데, 이분은 이렇게 항상 이런 선잠에 잠깐 들어가지고 사람을 고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도 받아오고, 그분이 누워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보면은 완전히 수면 상태로 들어간 것 같은. 너무 재밌는 거는 에드가 케이스 같은 분은 눈을 봤을 때 안구 운동이 쫙 일어났다 그래요. 그거를 Rapid Eye Movement이라는 REM이라고 그러거든요. 옛날에 미국의 그룹도 있었어요. REM이라고. 그런 움직임이 눈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거치면서 그분이 어떤 제가 너무 구체적인 얘기를 하면 이게 또 의학적이 아니라고 또 이 컴플레인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런 어찌 보면 신비하기도 하고 어찌 보면 참 범상치 않은 그런 것들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꿈꾼다고 하는 거는 대개 보면 이렇죠. 낮 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마음속에 이렇게 쓱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이게 프로이드가 얘기하는 것 같이 꼭 억압이 된 경우도 있고 안 된 경우도 있겠죠. 모든 것을 못을 박아서 무조건 억압이 됐다, 성이 분출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너무 못을 박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낮에 들어온 생각이, 어떤 사물이, 그것이 굳이 성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이게 어떤 사람이 통계를 했는데 성적인 계통의 나이에 상관없이 꿈을 꾼다고 하는 것이 남자 경우에 15%가 넘지 않고 여자의 경우는 10%를 넘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너무 우리가 성적인 것의 에너지가 억압됐다라고 보는 것은 조금 부분적으로는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됐건 간에 사물이 그러한 생각에 나의 생각, 그런 사물에 나의 생각이 이렇게 투영이 돼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걸 이제 무의식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언어는 우리가 쓸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그것이 이렇게 담겨져 있다가 밤 시간에, 주로 자는 시간에 이렇게 투영이 되는 겁니다. 한방적인 해석은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투영이 된 것들이 꿈으로 나오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꿈과 현실 세계가, 이게 이 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 이게 개똥 철학 같은 얘기를 들리실 수가 있는 게, 꿈이 따로 있고 현실 세계가 따로 있다는 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외람되게 문학인들을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특히 카프카라는 사람 아시죠? 변신이라는 제가 꿈에 벌레가 된 꿈이
꿈을 꿔서 그걸 이렇게 소설로 써가지고 만든 사람인데, 이 문인 중에 자기가 꾼 꿈을 철저하게 기록하고 작품화한 몇 안 되는 작가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카프카라는 사람이. 그 벌레로 변신돼 가지고 진짜 악몽 같은 것을 어떻게 보면은 중편 이상의 소설로 쓰지 않았습니까? 이 경우에 이 카프카라는 분도 사실은 그 자기가 꿈에서 실제로 겪었던 거를 이렇게 이루어냈다 그래요. 풀어냈다 그래요. 작품으로. 그러니까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비현실적인 것 같지만은 이 인생 자체도 하나의 커다란 꿈이다, 꿈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뭐 도가적인 그 쪽에서도 많이 나오는 거고, 앞서 말씀드린 그런 어떤 서양 철학이라 그럴까, 서양 작가들도 이게 지금 시대가 이러기 때문에 제가 동양의학을 얘기하면서도 외람되게도 서양 철학자라든가 서양의 문인이라든가 이런 거를 예를 들면 그거를 글쎄요 뭐 좋아하신다 그래야 되는 건지, 참고로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 옛날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사람의 그 꿈은 무조건 하고 자기의 감정적인 경험에서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스승인 플라톤, 여기는 미국이니까 플라토라고 또 발음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분은 또 거기에서 한 가지 뭐라 그랬냐면은, 반드시 온전히 감정적인 경험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적인 배경에서 나온다라는 얘기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얘기했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런 그 플라토라든가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은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들 철학 속에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환생을 한다고 하는 그 철학을 은연중에 깔고 있었던 철학자들입니다.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어떠한 종교적이거나 어떤 한쪽에 편중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 차지하고 이런 꿈이 현실이고 현실이 꿈인 것 같은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까도 제가 도가적인 얘기를 잠깐 했는데, 장자 같은 사람들이 그랬다는 뭐 다들 아시죠? 내가 꿈속에서 나비가 됐는데 그것이 꿈인지 아니면은 그 자체가 내가 그걸 지금 현실 생활인지, 깨어나서도 현실이었는지 꿈인지 구분이 어렵다라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어쩌면은 제가 지금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고 이걸 듣고 있고, 우리가 희노애락 여러 가지 감정 오감 이걸 느끼는 현실 세계가 이것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이고, 꿈은 전혀 가상의 세계일까요? 한 가지만 더 예를 들면, 오늘 참 영어적인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헬렌 켈러라는 분이 있었죠. 여러분들이 좀 아실 거예요. 이분은 어떻습니까? 시각도 장애자고 볼 수가 없고 청각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분의 그 기록들을 보면, 이분이 꿈을 꾸었을 때에 그 꿈속에서 보는 색깔의 묘사, 꿈속에서 들은 그 소리에 대한 묘사는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보는 것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많은 심리학자가 얘기하는 꿈이라는 것이 반드시 현실 세계에서 감정적인 경험을 해야만 그것이 실현된다고 하는 것이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맞지 않았어요. 그 외에 여러 가지 농아들이라던가 그런 장애를 가지신 분들 갖고 실험을 했는데, 놀랍게도 이분들이 꿈속에서 경험하는 세계는 우리같이 오감이 다 활동하고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는 사람과 거의 차이가 없었다고 하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요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은 이 천면이라고 하는, 그래서 다몽이 생긴다고, 이건 전제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불면으로 간주했을 때 어떻게 하면은 좀 편안하게 잠을 이룰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을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